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중단원, 평면곡선과 평면운동이라고 재구성한 중단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원의 방정식과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표현해 볼 거고요. 미분법 이용해서 속도,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고,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직선 방정식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배웠었는데요. 그랑 비슷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을 좀 잘 보시면 C라는 점이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벡터로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은 고정된 점이겠고요. P는 움직이는 점이겠죠. 움직이는 점. 자, 그런 상황에서 반지름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CP라는 이 벡터를 이게 우리가 나타낸다면 CP 벡터의 크기가 R이다라는 정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것을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요. CP 벡터의 크기 제곱은 R 제곱이 되는데, 이 CP 벡터의 크기 제곱을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요. CP 벡터를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바꾸어주면 OP-OC 벡터가 되니까 그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달리 해주면 우리가 지난 시간 벡터 연습할 때 연습했던 것처럼 벡터의 크기 제곱은 그 벡터의 동일한 벡터를 내적한 결과랑 동일하다. 이런 중요한 계산 연산 법칙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 주시면 이쪽에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시점이 P니까 그냥 위치 벡터 간단히 스몰 P라 쓰시고요. 여기는 C 벡터. 내적으로 바꿀 수 있죠.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부분도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해할 때 P에서 C를 뺐네. 그러면 이제 CP 벡터의 크기가 R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R이 1이구나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만큼은 동일 벡터를 내적했네. 그러면은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제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R제곱이네. 그럼 양변에 제곱을 떼주면 벡터의 크기니까 양수만 취해주면 이건 R이네. 요만큼의 정보를 읽어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CP 벡터의 크기가 R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인 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도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 표현 이해하시면, 자, 스몰 a 벡터는 OA 벡터, 스몰 x 벡터는 OP 벡터라 했으니까 이 주어진 표현을 우리가 OP 빼기 OA라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바꾸어 주시면 AP 벡터의 크기가 7이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A라는 점이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거죠. 고정된 점이라고 했으니까. 정점. 자, A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7인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대단원 4단원에는 9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 9의 방식도 결국은 이런 벡터 표현을 동일하게 가지니까 이 상황 이해해 두시면 기말고사 대비할 때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벡터를 내적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x 벡터 빼기 a 벡터라는 것의 크기 제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긴 크기 제곱이니까 양변을 루트 씌운다 생각해 주시면 양수 취하면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이 표현은 결국 뭐가 되죠? 이거는 OA 벡터고 이것은 OP 벡터니까 우린 뺄셈 이용해서 AP 벡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 바꿔주시고 이제 결과만 써주시면 되죠. A가 또 중심이겠죠. 반지름이 얼마겠습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또 간단한 교과서 예제인데요. 요거 뭐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림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A가 되겠고요. 이쪽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당히 원에 있는 점을 P라고 둘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1 방식으로 한다면 A, B의 중점을 구해요.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의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딱 중점이 이걸 M이라고 둔다면 이게 딱 중심이 되겠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M과 B라는 것의 거리를 재주면 이것이 반지름이다.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벡터를 연습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P는 지금 결국 원주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90도인 걸 알잖아요. 그럼 세 점 주어졌으니까 적당히 두 개 벡터를 만들어서 수직 조건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는 AP 벡터 만들 수 있죠. AP 벡터. 그 다음 BP 벡터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수직인 걸 아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하니까 0이구나. 내적해서 0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바꾸어주면요. 얘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 다음에 얘는 OP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OP는 여기서 이제 P라는 것은 X, Y라고 둘 수 있으니까 성분 표현해 주시면 되죠. P에서 A 벡터의 성분을 각각 빼주시면 X 빼기 1, Y 빼기 2가 되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P에서 B를 빼주시면 X 빼기 5, Y 빼기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정리해서 내적한 거니까 이거 계산하기 쉽죠. X끼리 Y끼리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죠. X 빼기 1, X 빼기 5 플러스 Y 빼기 2, Y 빼기 2는 0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어볼 내용은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즉 평면 운동을 하고 있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직선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웠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P가 적벽평면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라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요소들을 X축 방향으로의 운동과 Y축 방향으로의 운동으로 이 위치를 각각 분석을 해보면 이 P를 X축 방향으로 수선해발 내린 점 Q의 입장에서 보면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Y축 방향으로 수선해발 내린 R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X는 X대로 Y는 Y 방향대로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각 T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우리가 적당히 S 벡터라고 둔다면 위치 벡터 자체가 ft 곱하기 ft, gt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ft, gt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에서 각각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한다면 p는 p대로 지금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요. r은 r대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q와 r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주어진 위치 x 있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것은 x방향으로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y를 t에 대해서 또 미분해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속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y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g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결국은 요약하자면 Q라는 점과 R이라는 이 점은 각각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운동하는 것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위치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라는 위치 따로 Y라는 위치 따로를 미분해 준 것을 VX, VY라고 둔다면 우리는 이 P라는 평면 운동을 하는 이 어떤 점에서의 속도는 벡터가 됩니다. 왜냐면 평면 운동이니까 X성분, Y성분을 다 갖는 거죠. 자, 따라서 그 속도 벡터는 Vx와 Vy로 이 성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Vx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Y성분은 Y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T, G'T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리 시간에 이런 거 지금 다루고 있죠. 각속도니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어떤 운동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이라는 거 결국 뭡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속도 벡터의 크기를 뜻해요. 벡터의 크기는 뭐죠? 그쵸. 그 벡터의 길이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V라는 이 속도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는 성분 표현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X 성분 제곱, 그 다음 Y 성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Q와 R이라는 이 점이 각각 수직선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속도는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배웠던 정의 기억하시면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고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Y 방향으로의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 하니까 그것을 Y 방향으로의 가속도, X방향으로의 가속도라고 써주시면 결국 그것은 위치 성분인 FT라는 것을 두 번 미분한 결과와 같고 GT라는 그 위치 성분을 두 번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요거 괜찮겠죠? 요 표현이 조금 어색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결국은 ddt라고 하는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기호를 두 번 적용해 준 겁니다. dx/dt라는 것을 미분할 때는 이렇게 써준다라고 그냥 기호 표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가속도 벡터는 주어져 있던 그 위치 벡터들을 두 번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위치 벡터를 미분해주면 속도 벡터가 되고요.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 벡터가 되니까 결국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라고 용어를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만 이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즉 평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동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대학 가서 배울 겁니다. 공간 운동을 한다면 x, y, z 성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평면 운동을 하는 대상만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x, y라는 위치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t에 대한 어떤 성분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시간에 대한 성분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그 속도 벡터는 x와 y 위치 성분을 각각 t로 미분한 결과와 같고요. 속력은 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계산이 간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으니까 결국은 위치 벡터를 미분한 것을 또 한 번 더 미분한 결과와 같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 미분한 셈인 거죠. 두 번 미분.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이것에 대한 계산 공식만 좀 이용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 한번 간단히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P라는 점에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와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속도 벡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를 x성분, y성분 따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t제곱 미분하면 2t가 되고요. 2t 미분하면 2가 되겠죠.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x성분 제곱 플러스 y성분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일 때의 속도와 속력이니까 t는 2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돼요. 계산해주시면 4,2가 2일 때의 속도 벡터가 되겠고요. t는 2를 대입해주시면 t가 2인 순간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속력 어떻게 됩니까? 2 대입해주시면 4, 4, 16에 4를 더하니까 20. 즉 2루트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의 가속도와 가속도 크기니까 이거 가속도 벡터를 먼저 구해볼게요. 가속도 벡터 구해주시면 2,0이 되겠죠. 각각 미분해 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벡터는 크기 벡터가 아닙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실수값이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일 때의 가속도로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t는 2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2 대입해도 동일하니까 그냥 2,0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t가 2일 때나 t가 3일 때나 가속도 벡터가 동일하니까 어떤 가속도의 변화가 없이 운동하는 어떤 물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가 2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또 동일한 결과 나오겠죠. t란 변수가 없으니까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